인생의 황혼기, 많은 이들이 평생의 땀과 노력을 보상받는 시간, 바로 퇴직을 꿈꿉니다. 치열했던 사회생활을 뒤로하고 맞이하는 자유로운 제2의 인생.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꿈의 정점에서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힌 한 남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저는 옆자리에 앉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그래, 이제 정말 자유다. 30년 넘게 청춘을 바친 회사를 떠나며 받은 퇴직금으로 평생의 꿈이었던 유럽 일주 여행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작년 제가 58세, 아내가 55세 되던 해에 저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퇴직금과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노후 자금을 합쳐 약 3억 원의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모두 독립했고 평생의 짐이었던 주택대출도 모두 갚았으니 이제 남은 생은 오롯이 우리 둘만의 행복을 위해 채워가면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은 망설임 없이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도 위에 수없이 그려보았던 꿈의 여정이었으니까요. 영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까지 한 달 동안 유럽 5개국을 누비는 화려한 계획이었습니다. 여행 경비로 총 2,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전체 노후 자금의 8%가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당시에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우리 자신을 위한 선물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쓸 자격이 있지.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유럽에서의 한 달은 정말 꿈과 같았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를 직접 마주하며 감탄했고 베네치아의 곤돌라에 몸을 싣고 낭만적인 운하를 누볐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만년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은 지금 다시 보아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행 내내 아내의 얼굴에서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저 역시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꿈같은 시간은 짧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첫째, 무섭게 치솟는 물가였습니다. 저희가 은퇴를 계획할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식료품부터 공과금까지 모든 생활비가 예측했던 것보다 30% 이상 치솟았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였습니다. 퇴직 직후 받은 종합검진에서 저는 고혈압과 초기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했고 매달 나가는 약값과 건강관리 비용은 계획에 없던 복병이었습니다. 셋째, 낡은 집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우리 아파트에 누수 문제가 발생해 생각보다 큰 수리 비용이 들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자산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을 유지하는 데에도 꾸준히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넷째, 가장 뼈아픈 현실은 바로 고정 수입의 부재였습니다. 평생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아온 삶에서 매달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던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그 빈자리는 거대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개인연금은 60세부터 수령 가능한데 그때까지는 아직 몇 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기 수급을 신청하면 당장 숨통은 트이겠지만 평생 깎인 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쉽사리 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퇴직 후 석 달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의 월 지출은 약 3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노후 자금은
길어야 7에서 8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월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해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장 큰 후회는 퇴직금 사용에 대한 안일한 계획이었습니다. 여행에 쓴 2,500만 원. 과연 그것이 현명한 결정이었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돈이 있었다면 월 50만 원씩, 적어도 4에서 5년은 더 버틸 수 있는 생명수와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경비원, 택배 배달, 마트 진열원 등 가릴 처지가 아니었지만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했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과거 회계 경력이 있는 아내 역시 소규모 사무실의 보조나 격리직을 알아보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문턱에서 좌절해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큰 실수는 퇴직 후의 삶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성벽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물가 상승, 유료비, 주택 수리비와 같은 변수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고정 수입이 사라졌을 때의 불안감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여행을 떠나기보다 더 신중하게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었어야 했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규모를 줄이거나 조금 더 저렴한 방식으로 다녀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퇴직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재정 상담사나 노후 설계 전문가와 상담을 했더라면 지금의 막막함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혹시 저처럼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퇴직이라는 해방감에 취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부디 철저하고 냉정한 재정 계획부터 세우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삶을 지탱해줄 기반입니다. 여행이나 값비싼 물건에 쓰기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소형 오피스텔이나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건강 문제는 재정적 부담은 물론 삶의 질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이야말로 그 어떤 연금보다 든든한 노후 보험입니다. 저 역시 요즘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1시간씩 걷고 아내와 함께 건강식단을 챙기며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진부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퇴직 후에도 삶의 목표와 규칙적인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자기 주어진 너무 많은 자유시간은 처음에는 꿀맛 같았지만 점차 무기력함과 공허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저는 지역 도서관에서 주 3회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목공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아내도 동네 복지관의 요리교실에 나가며 새로운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저희 부부는 외식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모두 해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근 저는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아내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파트타임 일을 구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사람들과의 교류는 저희에게 큰 위안과 심리적 안정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저녁
함께 가계부를 펼쳐놓고 한 주간의 씀씀이를 점검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각자 일에 바빠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했는데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부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깊어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떠난 유럽 여행. 경제적으로는 분명 후회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에서 아내와 함께 쌓았던 소중한 추억과 경험마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주었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희 부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려 합니다. 남은 노후 자금을 더욱 신중하게 관리하고 작은 수입원이라도 꾸준히 만들어가며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표입니다. 인생의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오늘의 실패를 교훈 삼아 내일로 나아가는 용기일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며 모두가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